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지난주 또 목 빠지게 기다리게 하셔놓고 이렇게 태연하게 오셨네요. 자,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반이 신분 상승을 하냐 마냐 엄청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프랑스 동화 작가 야네스트 자르트의 공주의 발 읽어봤는데 반만 들었어요. 네. 지난 이야기 한번 간추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이반의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선언한 덕분에 10살짜리 아들 이반이 어느 날 모리세트 할머니의 발관리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끙끙 앓던 이반은 반대로 거기 가면 공주의 발을 찾아서 자신은 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웬걸? 그곳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발에 굳은 살이 박히고 혈관이 튀어나온 징그러운 발을 가진 할머니들이었어요. 그죠. 제목과는 너무 상반되는 반전이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반은 모리세트 할머니를 도우면서 가까이에서 할머니의 여러 가지 표정과 눈빛들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이반은 할머니에게도 자신과 같은 감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네. 이반이 모리세트 할머니의 감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면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신기하게도 전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은근히 긴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일주일을 기다린 뒷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난 신기한 체험을 했다.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새롭게 발견한 모리세트 할머니의 얼굴만 떠올리면 초능력 같은 게 생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아침에 문법 연습 문제를 안 풀어가서 타냐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을 때에도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태연하게 선생님의 모습을 보자 선생님도 어렸을 땐 문법의 낙제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 금요일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마주친 이렌이 파티에 초대했을 때도 그랬다. 초대받은 순간 난 이렌을 똑바로 쳐다보며 상상을 해봤다. 이렌이 어른이라면 어떨까 하고 여인이 되어 우아하게 차려입은 이렌의 모습을 그려본 것이었다. 상상 속에서도 이렌의 모습은 영 어설펐다. 걔는 워낙 선머슴 같았기 때문이다. 내 표정이 괴상했는지 아니면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걔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을 더듬더니 다른 테이블로 가서 앉고 말았다. 주말엔 세바스티 형에게 내 초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 효과도 없었다. 속 이상의 눈물까지 나왔다. 형이 나를 놀려서가 아니라 내 초능력이 형에겐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초능력이라고 해서 진짜 뿅 하는 그런 건가 했는데 정말 뭔가를 깨트려 보는 건 아니고 그 순간에 누군가의 미래나 과거를 상상해 보게 되는 그런 마음? 네. 그걸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가본 형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걸 초능력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귀엽다. 그런데 그 신기한 초능력도 가족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입장 바꿔 생각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이렇게까지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노력이 좀 먹혀들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그런 노력들이 진짜 한 방에 그러니까 분노 폭발로 이렇게 마무리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세바스팅 형이 친형인 건 거죠? 네네네. 맨날 이반을 놀려대요. 너무 좋아. 참 혹시 영희 씨
그 여사친, 남사친 이런 말 아세요? 알죠. 당연히 알죠. 다 아셨구나. 저는 그럼. 진짜 몰랐어요. 이런 말이 어쩜 좋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근데 저희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오히려 설명해 주더라고요. 요즘 줄임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의 줄임인지 도저히 전혀 상상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책 읽다 보니까 그 이반이 파티에 초대한 이렌 있잖아요. 이렌. 예, 이렌이 바로 이반에게는 그냥 여자 사람 친구인 거죠. 그렇죠. 이반하고 막 같이 몰려다니면서 말썽 부리고 축구하고 그렇게 노는 패거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정말 여사친이네요. 네. 이반은 이렌이 초대한 파티에서 혹시나 또 그 발관리센터에는 오지 않는 그런 공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요. 정말. 네. 근데 그 이렌이 얼굴 빨개진 거 보니까 이렌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반은 공주를 찾는데 네. 어떡하지? 자, 이반이 워낙 공주에 빠져 있어서 과연 파티에 가기는 할까요? 자, 다시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렌의 집에 들어섰을 때 난 온몸이 굳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었다. 눈은 한 여자애의 뒷모습을 향한 채 그 여자아이는 긴 치마에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머리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여자의 모습이 환영이 아니라는 걸 확인이라도 하듯 내 손을 내밀어 보는 바로 그 순간 걔가 돌아섰다. 응? 이렌? 깜짝 놀란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안녕? 이러니까 나 같지 않지? 이 말을 하며 얼굴을 붉히는 이렌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도 예뻐 보였다. 이렌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5분 후 다시 나타났을 땐 평소처럼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축구복 윗도리에다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진 바지를 입고 있었다. 왜 치마를 계속 입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다. 그런 질문은 친구 사이에서 물어볼 만한 게 아니지 않은가. 이렌과 나는 그냥 친한 친구였다. 이반, 너도 이따가 축구하러 갈래? 야, 넌 네 발도 못 봤니? 그 발로 축구를 하겠다는 거야? 이래는 자기 엄마의 큰 검정색 무도화 신발을 벗더니 발꿈치에 생긴 물집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집 터뜨리고 소독하고 상처를 말리기만 하면 돼. 자, 나한테 업혀. 우리 할머니한테 가보자. 바깥은 따뜻했다. 하늘은 파랬고 해는 붉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공주를 납치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니 이게 뭔가요? 장르가 바뀐 거죠? 이게 갑자기 웬 무슨 이런 장르로 얘네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 이반 왜 그래? 이게 막 왜 이렇게 아줌마 가슴 있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느낌 이건 뭔가요? 아니 진짜 재밌네요. 이반이랑 저희 집 첫째랑 나이가 같거든요. 네. 와 사실 이건 비밀인데 네. 말하고 싶어지네요. 뭔데요? 아니, 이게 진짜 네네. 이게 비밀인데 네.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네. 내용을 보니까 아이가 엄청 성숙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를 마음에 담아뒀다고. 너 마음은 상관없다고. 난 혼자 좋아하는 거라고. 영희 씨, 저도 이 부분 읽을 때 좀 조숙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도 한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돌아가 보니까 저도 그 달리기 진짜? 잘하는 남자애들을 엄청 마음에서 짝사랑했더라고요. 네. 너무 웃겨. 근데 진짜 비밀인데 네. 이반이랑 이렘 보면서 갑자기 막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이름을 밝힌 건 아니니까 괜찮겠죠? 네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우리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막 제 가슴이 뛰고 설레는 거예요. 맞아. 이게 어떻게 답을 해줘야 이 여사친이 네. 마음이 안 상할지 또 어떤 답을 줘야 할지 괜히 저 혼자 진짜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자, 근데 이렌을 업고 나온 이반은 마음이 있네요.
이 바깥 풍경 묘사를 했는데 이 묘사만 봐도 딱 알겠어. 어우 설레요 진짜. 오랜만에 설레네요 우리 아줌마들. 네. 그 10살짜리 꼬맹이들도 감성은 다 똑같나 봐요. 그죠? 맞아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여사친이라든지 뭐 남사친 이런 단어는 이번에 알게 됐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과 뭐 아무렇지 않게 뛰어놀고 그런 친구로서 우정을 나눴는데 마음이 막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뭘까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얘가 남자는 남자인데 네. 남자가 아닌 거지. 네. 그냥 여자 사람 친구랑 똑같은 거죠. 이성으로 안 보이는 뭐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 근데 이제 얘는 남사친 여사친이 아닌데요?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여기. 네, 그러니까요. 아, 이반에게 그냥 여자, 사람, 친구였던 이렌의 내면에 그 뭔가가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상상도 못했던 친구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점점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럼 공주를 납치해서 모리세트 할머니의 발관리 센터로 가는 이반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내가 현관에 여자애를 업고 서 있는 걸 본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치 그래, 네가 이겼다. 가끔은 여자애들도 발이 아플 수 있지. 하는 것 같았다. 아이고, 걱정 마라.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발관리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이고, 천만에.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 누가 날 보고 발관리사가 될 거라고 했으면 아마 창밖으로 뛰어내려 버렸을걸. 뭘 하고 싶으셨는데요? 난 화가가 되고 싶었어. 난 주로 대생을 했지. 어쩌다 물감이 생기면 색칠도 했고 워낙 가난했으니까. 전쟁 중이었나요? 전쟁 직후였지. 나는 화가인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은 그걸 좋아하시지 않았고 내가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뭔가 확실한 직업을 갖길 원하셨거든. 뭐 자세한 얘기는 너희들한테 해줘봤자 지겹기만 할 테고. 결론만 말하자면 그 남자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했단다.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난 부모님을 도우려고 이 일을 배우게 된 거야. 가슴 아픈 얘기네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자그마한 체구에 무뚝뚝해 보이긴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자상한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진짜로 무뚝뚝하고 친절하지도 않은 노인들의 발을 돌봐주고 있었다. 할머니의 한숨, 슬픈 표정. 2명의 모리세트 할머니를 대하고 있는 듯한 이 이상 야릇한 느낌. 그 모든 것이 엄마와 함께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낸 오후 시간들도 납득이 되었다. 엄마의 피에도 그림에 대한 관심이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번엔 왜 젊었을 때야 뭔들 못하겠니?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도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건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야. 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제대로 못 보냈던 거고. 난 슬프지 않아. 붕대를 이렇게 예쁘게 감으시는 분이 어떻게 슬플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신데렐라가 신을 안 신고 왔나 보네. 이반, 집에 갈 땐 네가 말 노릇을 좀 해야겠다. 이렌의 집에 이르자 이렌은 곧 내 등에서 수선스럽게 내려오더니 공을 쫓아 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는 다른 날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오로지 공주만이 맨발로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참 이 책의 장르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이반이 이렌과 함께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그 할머니의 꿈 많고 수줍던 그 시절로 잠깐 다녀온 것 같거든요. 네. 갑자기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네. 일찍 돌아가신 아빠랑 연애하던 시절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거든요. 아빠가 버스에서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이야기. 또 아빠 아닌 다른 어떤 청년이 엄마가 좋다고 집까지 찾아왔다가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돌아갔던 이야기. 네. 그 참 꿈 많고 수줍던 똑단발머리 소녀 엄마의 사진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엄마에게도 가슴 설레고 수줍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 엄마 발이 어떻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발이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또 이반이 일회를 통해서 할머니의 옛 모습을 봤다는 게 좀 제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네요. 그리고 네. 이반의 할머니가 지금 이 순간 슬프지 않다고 하는 것도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아, 참. 저도 영희 씨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사실 할머니 하면 막 억척스럽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뭐 이런 식의 나이든 노인이 먼저 떠오르고 뭐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할머니 이런 존재로만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영희 씨가 쭉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할머니도 젊은 여인이었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고 또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서글픈 사랑과 그 상처, 못 이룬 꿈에 대한 미련 뭐 이런 걸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뭐 언뜻 보기에는 할머니의 그 바위처럼 딱딱한 표정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권태로움만 보였었는데 이반의 새로운 눈으로 본 할머니는 매력적인 여인이에요. 여인. 맞아. 손님들을 다루는 솜씨도 기막히고 자상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요. 네.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 엄마도 어릴 때 이랬어? 엄마도 이런 거 해봤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물어보고 제 답을 들은 애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져요. 갑자기. 네. 그 이반이 할머니를 보면 느낀 많은 생각들이 이반의 마음을 깊게 만들어준 것 같네요. 네, 네, 네. 모리세트 할머니의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된 이반은 이제 발관리센터에 오는 다른 할머니들의 그 흉한 발들까지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이 그렇게 흉하게 뒤틀리게 되기까지 어떤 아픈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여지를 남겨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그 이반한테 늘 선모습 같았던 그 친구 이렌에게도 그 나름의 그 여성성을 발견해요. 그죠? 맞아요. 전에 이반이 생각했던 그 가냘프고 흠 하나 없는 그런 공주의 발이 아니라 맨발로 씩씩하게 축구하는 그런 공주를 찾아냈어요. 네, 네. 공주의 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의 발이 아니었어요. 네. 공주의 발은 할머니의 발도 될 수 있고 네. 축구하는 이렌의 발도 될 수 있는 거였네요. 네. 이걸 보니 지난 시간에 혜상 씨가 공주의 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고 물었던 게 한 번 더 생각이 납니다. 네. 나 참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선입견이 사라지면 상대방을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색다르게 보게 되겠구나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마음속에 깊은 떨림을 주는 책입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프랑스의 동화 작가 야네스 드자르트의 공주의 발 나머지 읽어봤습니다. 공주의 발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 같습니다. 제 발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엄마의 발도 한번 떠올려보게 되고요. 특히 저는 저희 엄마 발을 생각하니 엄마가 살아온 77회의 세월이 보이는 것 같아 가슴 한편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의 발은 그 발이 걸어갈 수많은 길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을 이 엄마는 열심히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줘야겠다 싶습니다. 책 읽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죠? 오늘 밤 잠자기 전 우리 아이들 예쁜 발 마사지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강승윤의 캡틴.